자, 미미로 사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맨입니다. 자, 우속 버전 어서.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십니까? 미미로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미미 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나볼 용지 한 말이죠. 내신 정시 면접 다 잡고 의대 오관학을 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잠깐만요. 내신도 높아야 되고 최저도 맞춰야 되고 면접도 빡센 이 의대들을 갔다가 오관학을 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오관학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지 지금 만나서 바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더 많은 용의자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뭐야, 얼굴까지 잘생겼어. 뭐야, 진짜로.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짜증나게 진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 염색 언제 했어요? 저 원래 자연갈색이에요. 자연갈색이요? 자,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24학번 재학 중인 신우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연대의대! 현역으로 내신, 정시, 면접 다 잡고 의대 5합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수시 5관학? 근데 이제 얼굴을 계속 보니까 영상 클립에서 좀 목도를 한 것 같아요. 뭐 어디 나온 거 있어요? 네, 최근에 네. 연고TV 새로운 크루. 그럼 그 닉네임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름이 신우섭이잖아요. 약간 바꿔서 우섭 했습니다. 아, 우소 원피스 봤어요? 네, 맞아요. 원피스는 봤어요, 그죠? 근데 지금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말이죠. MBTI가 좀 I에 가까워요, 그죠? MBTI가 뭐예요? ISTP입니다. MBTI가 I인데 연고TV 크루에 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네. 연고TV 보고 이제 연세대 가면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와서 이거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렸을 때 미미는 안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딱 그때 이제 딱 등장하셔가지고 한 5년 전이에요. 저희 몇 살 차이? 10살 차이에요, 그죠? 제가 05년생. 10살 차이에요.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신, 정시, 면접 생기고 아주 탈탈 털어서 어떻게 현역으로 의대 수시 5관왕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수성구에 있는 능인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능인고등학교? 수성구 자체가 대구에서 엄청난 학군지로 유명한 동네예요. 수성구 안에서 능인고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성구 안에서는 그래도 한 5손가락 안에 그치, 유명한 것 같아. 본인이 능인고 자체를 선택을 했습니까? 중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쓰는데 능인고등학교가 입결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유니버스 사건 번호에 출연했던 우리 우동건 학생. 네.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했다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이제 그 학원에서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멀리서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동건 씨를. 이렇게 대구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어떤 그 수성구의 교육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서울 대치동 못지 않다? 수성고도 그만큼 만만치 않게 학구열이 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용의자는 일단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수시파였어요. 저희 학교가 약간 수시 중점 학교다 보니까 처음부터 약간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가야겠다고 해도 내신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네. 본인 내신이 궁금합니다. 1학년 내신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1학년 1학기 때 1.4, 1학 2학기 때는 1.2. 선행을 따로 하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약간 중학교 때는 공부에 막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 가야 되니까 막 가고 그냥 숙제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했던 것 같아요. 공부에 관심이 그렇게는 없었지만 본인이 잘한다는 건 그래도 알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중학교 때 그래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하긴 했어요. 미쳤나요? 2학년 때 내신 기억나요? 2학년 1학기 1.1? 2학기는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1.0 받아왔습니다. 야, 이러면 전교 1등? 이때 이제 전교 1등. 2학년 때 더 올렸습니다. 자, 3학년 때는요? 그때는 이제 1.0 그렇게 받았어요. 야, 미쳤습니다. 1점대 내에서도 우상향을 그려낸 정말 미친 내신인데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되죠? 전 과목으로는 1.14 그 주요 과목 있잖아요. 그쵸. 국영수사과 네. 그걸로는 1.07 해서 전교 1등 했습니다. 본인 외에 1.0X대의 내신 평균을 가진 친구도 있었나요? 전 과목 1등 친구가 1.04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친구랑 저랑 같이 연세대의대 같이 와가지고 진짜? 능인고 스타? 전교 3등 친구는 연대의대를 와서 3등도 연대의대 갔어? 네, 그 친구는 정시로 3등까지도 연대의대를 간 미친 상황. 주요 과목 기준 1.07의 평균 내신을 맞이했는데 이 내신을 들고 어디를 쓸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수시 어디 썼어요? 서울대의대, 고려대의대, 연세대의대, 계명대의대, 경희대의대, 성균관대의대 이렇게 냈습니다. 6개 의대 쭉 그냥 위에서부터 쓴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도 어디까지 난 가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어디라도 의대면 이제 감사하게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의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원픽은 당연히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대대죠. 서울대대 직윤으로 썼어요? 네, 직윤으로 썼어요. 직윤을 받았네, 어쨌든. 근데 보통 이제 전교 1등이 이제 서울대 직윤을 가져가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카드에 직윤을 자기가 갖고 싶다 야, 둘 간에 그 협상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 욕을 한다 따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네. 근데 둘 다 변대의대 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매율이 좀 달라지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의대가 목표였냐는 거죠. 어렸을 때 제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제 어렸을 때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축구를 많이 쳤나요? 제가 중학교 때 약간 말하기 그렇지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야, 포지션이 어디였어요? 미드필더. 중미? 아, 공미. 공미상이에요. 백스모 상. 공미상이다. 근데 왜 그만뒀냐?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왜 꿈이 바뀌었냐? 제가 이제 중학교 4학년 때 주장 자리를 딱 먹을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터져가지고 축구부가 활동도 안 하고 학교를 안 가니까 그때부터 약간 공부를 좀 더 하지 않았나. 그럼 의대를 본격적으로 꿈꾸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냥 원래 약간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수의대 처음에 갈라 했었는데 동물을 좋아해.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거 있어요, 집에서? 네, 저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생물 같은 거 공부하면서 이제 그쪽 재밌어서 약간 의대 쪽도 생각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의사셔가지고 아버님이? 아버지 일하시는 거 보고 약간 보람 있는 직업일 것 같아서 이게 좀 많이 컸겠어요? 네, 의사 쪽으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용의자가 5개의 학교를 합격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적인 이 서류와 면접으로 흔히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1차 결과 궁금합니다. 수시 6장. 1차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제 6개 모두 다 붙었습니다. 와, 면접까지 6곳 다 봤어요. 네, 6개 전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와, 2차 최종 결과는요? 제가 서울대 의대 빼고 빼고. 나머지 5개는 다 붙었습니다. 와, 박수. 야. 의대 5관왕을 이뤄냈습니다. 그때 기분이 궁금해요? 처음으로 발표한 게 서울대 의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너무 안 좋고 막 약간 울고 막 그랬었는데 아, 울었어요? 그냥 다 떨어질 줄 알고. 근데 다행히 그 다음 날에 바로 연대 최초합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5개 의대 중에서 결국에 선택한 의대는 연세대학교 의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 의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 학교를 선택할 때 고민을 솔직히 안 했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고대 의대 가도 연고TV 들어갔는데 문제는 없어.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어요. 거짓말 치지 마. 의대들이 최저가 높아요. 우리 용의자가 쓴 의대들의 최저가 또 더 높아요, 그중에서. 용의자의 정시, 이사수능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수능 선택 과목이 뭐였나요?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이제 물리원, 생물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물학생은 좀 이유가 있어요? 바탕으로 내신을 하잖아요. 그때 물화생 3개 이렇게 선택했었는데 물학생으로 했어? 네, 화학이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과학이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선택률이. 그래가지고 그냥 물리, 생물 그렇게 했습니다. 수시로 쓴 의대를 최저는 어느 정도였어요? 연세대 의대가 국어, 수학 중에 하나가 1등급이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영어가 3등급 이내, 고려대 의대가 이제 4하부, 계명대 의대가 3합 3 이렇게 있었던 것 같죠. 의대가 굉장히 높아요. 수능 준비를 그럼 이제 현역 때 좀 따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내신 끝나고 네. 다음 내신 때까지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 텀에 수능 준비도 같이 병행하면서 저희 학교 내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약간 수능스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신 공부하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도 됐던 것 같아요. 능력과티는 갑방고의 핵심이에요. 내신 출제 스타일도 수능하고 맞춰주면서 학생들이 이제 최저도 맞출 수 있도록.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잘 나왔나요? 구멍 얼마 봤어요? 전 과목에서 국어를 2개 틀려서 대구 100분위로 1등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구 전 지역에서 1등? 네. 야, 자 그러면요. 이사수능 결과까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수능을 좀 못 봤는데 예? 국어 1, 수학 2, 그리고 영어 1, 탐구 둘 다 1,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학이 2등급, 원점수 기억나요, 수학은? 네, 수학이 제가 84점 나왔거든요. 그때 1등급이 84였는데 제가 미적분에서 이제 좀 많이 틀려가지고 표점 때문에 그렇죠. 2등급 나왔던 것 같아요. 수학 풀면서 어쨌든 당황했을 것 같아. 좀 어땠어요, 수능날?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는데 긴장도 좀 많이 했고 네. 구모를 좀 잘 쳐서 수학 공부를 약간 소홀히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부모 때 많이 또 풀어줬어. 갑자기 또 수능 때. 이랬으면 공부 빡세게 엔저 돌리고 했지. 약간 이런 느낌 마냥이. 국어도 스타일이 사실 9월 이후 또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1등을 받았어요. 국어 풀면서 뭐 좀 괜찮았나요, 그래도? 국어가 원래 자신이 없어서 이제 구모 끝나고 약간 수학 비중 줄이고 국어 늘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국어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원점수가 좋게 근데 국어만 그래도? 93이요. 야, 80점대 우리가 1등 컷이었는데 자, 탐구는요? 생물은 다 맞았고 그리고 물리에서 1개 틀렸던 것 같아요. 야, 모든 최저를 맞춰냈습니다. 성적표를 받고자 기분이 어땠습니까? 수학 1등급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2등급 나와서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면접을 진짜 잘해야겠다. 그렇지, 그 생각이죠. 하고. 최저 다 맞췄기 때문에 괜찮아요. 수시에서 붙으면 끝납니다. 용의자의 수능 점수까지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수시 의대로 쓴 학교들 최저를 모두 다 맞춰냈어요. 면접을 이제 가야 돼요.
그래요. 면접 일정이 어땠습니까? 성균관대 의대가 수능 전 그리고 연대 의대가 이제 수능 치고 이틀 뒤에 그 다음 날에 계대 의대 있었고 서울대 뭐 고려대 이렇게 쭉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 준비하고 면접 준비 배분도 나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면접 준비도 시간을 많이 썼나요? 수능 전에 근데 면접 하나 준비하는 있으니까. 게 마음의 부담이 좀 크잖아요. 그렇지, 맞아. 성균관대 근데 준비할 때는 수능 공부를 약간은 줄이고 그래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는 오, 그래 많이 썼네. 면접 준비를 한 일주일, 2주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수시러들이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의자는 결국 의대 5관왕을 해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도 이런 재시험 면접들 좀 어떻게 준비했나요? 지문이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학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는 투과목, 뭐 물투, 생투, 뭐 화투 그냥 수능 완성 그 개념 정리된 부분 다 본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하루에 한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독학했고 그 화투나 이런 데 계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쉬운 이전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약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생기부 면접 뭐 무난했나요? 생기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7번 정독하고 예상 질문 같은 그렇지. 거 있잖아요. 네. 노트에 적고 뭐 답변 달아보고 책 뭐 적었던 거는 교보문고 같은 데 들어가서 서평 같은 거 다시 읽으면서 기억 안 나는 거. 상기하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일부 의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다중미니 면접. 이거를 어떻게 또 대비를 했어요? MMI 면접은 이게 일단 질문이 네. 뭐가 나올지 모르고 편하게 대화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이나 카메라 같은 거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약간 말하는 연습하고 편하긴 하지만 약간 불편한 약간 그런 정도의 거리의 사람 뭐 삼촌, 뭐 이모 면접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활용해서 면접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면접에서 약간 웃으면서 약간 좀 분위기 계속 좋게 가져가는 게 그건 본인 미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뭐 다른 거요? 재시문 면접을 준비할 때 투과목 같은 거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MMI 근거 같은 거 들 때도 약간 그런 거 끌어와서 쓰면은 되게 오. 답변이 약간 깊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경험들을 답변의 근거로 활용하면 좀 더 답변이 풍성해진다? 그럼 본인 면접 중에서 기억에 거의 근거가 된 명장면 있네, 명장면? 연대의대 재시문 오. 면접이었는데 재시문이 다 물화생이 나온 거예요. 다 아는 거 나와가지고 답변 다 하고 이제 물투, 화투, 생투 독학했기 때문에 야, 한 차원 더 올리는 거야. 끌어와서 약간 답변을 해서 약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아니, MBTI 검사 다시 해야겠네. 아니, 잘하네, 말을 애초에. 또 면접만큼 중요한 게 생기부예요.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뭐 챙기고 뭐 의대를 쓰겠다는 그 내용을 적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행평가 같은 거 해서 그런 거 위주로만 이제 적었었는데 네. 주변 친구들이 약간 추가 보고서 그리고 추가 활동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저도 그런 거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돼서 조금 입시 전략을 짠? 그럼 본인이 줄 수 있는 생기부 꿀팁. 생기부를 관리할 때 예.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기부에 쓸 활동들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깊이도 깊어지고 이제 내신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개인 프로젝트 생기부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용의자는 내신 정시 면접을 다 잡고 의대 5관왕한 사건의 혐의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신 1.07, 자, 수능 12112를 현역으로 맞이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은 적이 있나요? 학원도 그래도 필수적인 거는 몇 개 다니긴 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인강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고2 때부터 인강은 뭐 들은 거예요? 메가스터디에 이제 메가패스 끊어가지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패스 라인업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 들었나요? 국어는 김동욱 선생님,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 생명과학은 백호 선생님, 그리고 물리는 백이본 선생님 이렇게 들었습니다. 환급 받았겠네. 네, 황금 받았어요. 환급 받았어, 100%. 얼마예요? 5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과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이렇게 받았나요? 국어는 김동욱 선생님이 독해하는 방법 위주로 좀 많이 배웠고 현우진 선생님은 문제 푸는 거에 이제 많은 도움 받았고 백호 선생님은 약간 네. 유전 같은 거 이제 스킬 강좌가 있었는데 상크스 맞아요. 그걸 들으면서 좀 많은 도움 받았고 백이범 선생님은 엔젤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문제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인강들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인강의 장점은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다 여러 번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너 뭐 13강에 뭐 13분에서 뭐 18분 네. 이렇게 다시 들을 부분을 따로 노트 같은 데 정리해놔가지고 예. 네, 그 부분을 약간 반복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 놓친 부분이니까 네. 돌려볼 수 있게 뭐 이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를 병행을 했어요. 본인 같은 그런 최저러에게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꿀팁이 좀 있을까요? 내신 공부를 할 때 수능 공부 병행하는 게 이제 시간 효율 그리고 학습량에도 일단 가장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내신 준비를 약간 수능처럼 약간 열심히 해야 되고 6월 이후로는 이제 수능하고 똑같이 OMR까지 마킹을 했다 들었는데 6월 모의고사 치고 개념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약간 시간 단축하고 루틴 같은 거 만들려고 약간 네. 좀 빨리 시작했던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본인이 느꼈을 때 입시 공부 재능입니까 노력입니까?
입시 공부 한정해서. 저는 재능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한 재능 한 3, 4? 그리고 노력이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공부 시간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의사라셨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변론의 기회입니다. 자, 일단 연대의대면 일단 송도 가야 돼요. 송도 어때요? 송도가 위치가 약간 애매해서 많이 애매해. 어딜 가든 1시간 반 이상 지하철 타야 돼서 빡빡하다, 그죠? 폐시돼야 돼요. 본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1학년들만 있잖아요. 선배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들만의 세상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연봉 제대로 맞았고요. 입시하면서 축구는 또 많이 못하잖아. 축구 요즘 많이 합니까? 대학교 와서는 농구에 꽂혔습니다. 아, 그래? 운동 재질이야. 요즘 이제 농구만 하고 있는 거.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미팅 안 나가요? 아예 안 나갔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미쳤다. 왜 그러니? 앞으로의 꿈이 궁금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약간 환자들한테 찬송가 불러주는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좋아하시는 거 보고 약간 환자들 우선시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TV 지금 들어갔잖아. 몇 개월 차예요?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자, 요걸 시켜볼게요. 제가 시그니처 인사가 있는데 이걸 웃음으로 바꿔서. 아, 네. 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자, 요거를 자, 웃음 버전 바꿔서. 자, 일단 어떻게 해요? 영모TV에서 인사 지금 큐! 안녕하세요. 영어TV 우소입니다. 이 텐션은 좀 뭐랍니까? 너무 어려워요. 귀여워요. 자, 요거 한번 해봐요. 크리에이터 우성입니다. 우소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우소입니다.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해요. 네. 자, 오늘의 최종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자 말이죠. 내신, 정시, 면접을 모두 잡고 의대 5관왕을 해버린 사건 혐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혐의점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다만 내신, 정시, 생교, 면접까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내신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판사고 수고하세요. 플래시 로얄 했을 때 그때는 엄마한테 혼났을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끝났어요. 서울대대 가려고 반수하는 거 아니죠? 의심되는 게 많단 말이야. 자신 있어가지고, 어?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약대를 갔어요. 그게 NCT 때문이다? 그쵸. K가 그럼 누구죠? NCT 미미는. 안녕하십니까. 미니버스 학생 전담과 만점 미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나볼 용지한 말이죠. 문과인데 NCT를 모르고 약대 간 사건? 잠깐만요. 요즘 말이죠. 의대뿐만 아니라 사실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메디컬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문과 출신으로 약대 합격했다? 그리고 NCT를 보려고 약대를 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약대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NCT와 약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지금 만나서 바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뭘 또 바리바리 싸고 왔어요? 뭡니까? 이건 뭐예요? 제 증거. 이거 증거물입니까, 이거? 네. 자,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20살이 된 새내기 윤서진입니다. 오늘 자수를 했다고? 뭘 때문에 자수를 했어요? 저 진짜 미미민호님 너무 좋아해요. 나 고3병이다,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NCT 미이민호.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오늘 용의자 문과인데 NCT를 보러 약대 간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수시예요, 정시예요? 저 수시. 수시 6장 어디 썼냐는 거예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으로 미래산업약학과를 썼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소비자학과를 썼고, 연세대학교 추천형으로 경영학과 썼고, 연세대학교 국제형으로 융합인문사회과학부를 썼고, 네? 고려대학교 추천형으로 경영학과를 썼고,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종으로 경영학과를 썼습니다. 약대는 하나만 썼네. 네. 근데 연대가 2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스카이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고려대는 저는 자신 있었어요. 고려대 붙는 건 자신 있었다? 네. 근데 왜 2장 썼냐는 거예요. 면접이 있어서 어. 합격률을 높이고자 2가지 전형을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그리고 고대는 어차피 자신 있으니까 하나 정도만 써도 되고 오히려 자신 없는 걸 2개 썼다 라는 비겁한 변명이겠죠. 결과를 일단 듣고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저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빼고 다 합격했습니다. 5합격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약대를 갔어요. 왜 그런 거죠? 경영이나 소비자학과 이쪽에 정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네. 평생의 목표인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걸
선택을 하고자 약대를 선택을 했어요. 일단 거기까지예요. 네. 1차적으로. 일단 돈이었다는 건데 처음부터 약대에 가고 싶었던 건 아니다? 진짜 원서 쓰기 전까지는 약대 쓸 거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대 약대는 어쩌다가 지원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도 네. 약대를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 엄마랑 아빠도 메디컬 최저 맞추든 못 맞추든 진로보자 한번 했고 내신이 좋은 편이니까 네. 추천을 해주셔서 쓰게 네. 됐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결정을 하고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덕질을 하다 보니까 덕질이요? NCT NCT의 올인이에요? 그쵸? 뭐야? 그렇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네. 덕질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평생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아까부터 돈인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문과 계열로서 사회탐구 쪽에 선택과목 많이 했을 텐데 괜찮냐 이거예요. 안 괜찮을 것 같은 게 1학년 때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인강을 한번 틀어봤어요. 3분 만에 자더라고요. 진짜 3분 만에 잠들어서 그냥 미래의 나한테 맡기자라고 좀 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덕질을 좀 더 파헤쳐 볼게요. 그러니까 최애가 그럼 누구죠? 정우. 야, 나 부채. 이게 정우 씨죠? 네 맞아요. 아. 잘생겼죠? 야, 요게 부채. 이거 얼마죠? 17,000원. 민민민우가 이걸 만들었어. 이 표정도 똑같아. 자, 그러면은 요거 얼마에 팔면 팔리냐 이거예요. 5,500원 돼요. 오빠는 좀 잘생겼으니까 8,000원? 이 덕질에서 수동적으로 멈추지 않고 능동적으로 춤까지 직접.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춤출 노래가 뭐죠? NCT U의 백이진. So watch me dripping that 흘러내려 slay in my baggy jeans in my baggy jeans in my baggy jeans in my baggy 네. 뿐만 아니라 춤까지 잘 추는 용의자가 나와버렸습니다. 난 정확한데요? 수시를 결국 오관하는 거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내신이 뭐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죠? 저 수원에 있는 영신여자고등학교 나왔어요. 여기 일단 일반고다, 그죠? 네 맞아요. 내신 점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1학년 때 좀 어땠어요? 1학년 때. 1학기 때 1.14, 2학기 때 1.3이었어요. 1.14에서 1.4 살짝 떨어졌네요. 왜 그렇죠? 남초생했어요? 그때 네. NCT 127이 컴백을 해서 정신을 놨죠. 2학년 때는요? 2학년 때도 똑같이 1학년 때랑 1학기 때 1.14, 2학기 때 1.3이었어요. 뭐야? 3학기 때마다 컴백해요? 네. 잠깐 3학년 때 이제 제일 중요해. 1학기 1.25 받았어요. 그래서 총 내신이 1.2, 1.2 정도로 졸업하면 이러면 전교 몇 등이 나는 거죠? 3등. 최종 전교 3등으로? 네. 본인은 수시파였습니까? 완전 수시파였죠. 근데 어쨌든 수시에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약대 같은 경우 최저가 상당히 높을 텐데. 약대 최저가 4하 모였는데 와. 이거 맞추면 엄마가 1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돈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100만 원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죠. 수능 성적, 선택 과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 과목 뭐였어요? 저 엄매, 확통, 경제, 사문 했어요. 경제 사문이요? 경제 사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2학년 때 내신을 경제 한지를 했거든요. 원래는 경제 한지로 하다가 네. 3학년 내신 사문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썸만한 거예요, 사문이. 현역들은 또 내신 과목 많이 따라가요. 네. 그래서 경제 대신 사문 해서 사문 한지를 하다가 이제 한지 마지막에 있는 지역지리가 있잖아요. 그게 좀 외우기가 싫어가지고 암기가. 경제로 다시 넣는 수능 등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나왔나요? 11131 나왔어요. 야, 박수. 야. 각 학교들의 최저 등급 좀 기억나나요? 이화여대 미래산업학과가 4하 모였고 연세대학교 국제영이 2하 모에다가 영어 1등급. 그치. 고려대 추천형이 3합 7이었어요. 야. 일단 과목별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국어 엄매 이유가 있나요? 화작은 선택하면은 실수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많이 쓸 것 같아서 어? 그냥 좀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엄매를 택했는데 엄매에서도 매체가 좀 힘들었죠. 전체 틀리기 수는요? 국어에서는 7개 틀렸어요. 엄매에서 몇 개 틀렸지? 4개인가 이러면은 사실은 엄매한 이유가 좀 없긴 한데. 수학은요? 다 맞았어요. 수학 다 맞았어요? 이거 22번 풀 때 괜찮았어요? 좀 만만하게 생겨가지고 해볼까?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점수만 나와요. 확통 30분까지 풀었을 때 40분 정도가 남았는데 20분 빼고 40분 남았어? 네, 두 번째로 보니까 좀 이제 보여가지고 와. 한 5분, 10분 정도 풀고 와. 나머지 검토하다가 틀린 거나 고쳐서 100점 받았어요. 심지어 검토에서 틀린 것도 하나 발견했어. 네, 자, 영어는 1등급을 또 받았어요. 몇 개 틀렸어요? 다 맞았죠. 영어 다 맞았어요? 저는 사실 근데 88점 나올 줄 알았어요. ABC 문제 있잖아요. 답이 똑같았어요. 맞아. 그냥 하나는 맞겠지. NCT 생각하면서. NCT 도와줘. 뭘 도와줘? 경제가 3등급이에요? 이거 아쉬워요? 수능 전에 풀 실무가 없는 거예요. 맞아. 뭐 하고 싶은데 할 게
일단은 핑계긴 하지만 영어 풀고 나니까 체력이 진짜 떨어진 거예요. 거의 멍 때리듯이 풀었어요. 아 망했다. 최저 3문으로 맞춰야 돼. 나 3문 잘했으니까 나 할 수 있어. 3문 하기 전에 2분 동안 눈 감고 NCT 도와줘.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어요? 이게 최고점이야, 수능이? 제 6모 때는 국수영 다 1등급이었고 3문은 50점, 한지가 2등급이었거든요. 9월은요? 폭망. 국어가 4등급이 떴어요. 일사일이야, 국어가? 구몬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당일날이? 모의고사 망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고 수박 가서 NCT 보면서 아 어차피 수학 1등급이니까 수학만 잘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용의자 말이죠. 문과인데 NCT를 보러 약대 간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내신, 수능 준비만으로 시간이 벅차죠. 근데 생기부까지 작성이 완벽했다. 왜냐하면 서울대 일반 전형을 뚫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인정한 생기부의 왕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기부의 퀸, 생기부 NCT.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본인 세특이 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요. 생기부 일단 두꺼워요. 뭐 29장? 3학년 세특 제외해서. 영어 때 다양한 음식과 세계의 역사 단원에서 위안을 주는 음식 마라탕을 소개함. 마라탕 열풍 이거 언제까지 봐요? 마라탕은 한국의 한 짬뽕처럼 롱런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탕을 안 먹어서 연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월드컵이 예전과 달리 겨울에 열려 집에서 시청한 사람이 많아. 특히 치킨을 주문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상품의 홍보에만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 행동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쏟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생기부가 좀 독특하긴 하네요. 카타르 월드컵 때 치킨 콜라보 상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월드컵 같은 마케팅이랑 좀 엮어서 소비자들에게 더 노출시킬 수 있겠다. 본인 일상에서 느꼈던 리얼함을 살려 생기부를 썼다는 게 되게 독특하네요, 진짜. 외형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작물이 많음을 인식하여 이를 활용한 저렴한 가격의 밀키트를 계획하고 못난이 도시락이나 이름을 붙여 투자를 취한. 외형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농작물들이 버려져요? 안 팔리니까 버려지는 게 많은데. 아 진짜? 근데 그걸 좀 싸게 팔아서? 오, 이건 진짜 괜찮다. 못난이 도시락. 재밌기도 하면서. 최상위권 대학의 학종을 다 뚫었잖아. 네.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질보다는 양.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꽉꽉 채워서. 생기부도 생기부인데 수능하고 내신 성적 이렇게 고점을 현역만에 찍었던 비결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학원을 다녔나요?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전 과목을 다녔어요. 3학년 때는? 주말에만 대치동으로 그치. 강민철 선생님이랑 조정식 선생님. 현강 들었어? 네. 아 진짜? 러셀 다녔어? 네. 대치역에 내려가지고? 네. 인강은 좀 어떻게 들었나요?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단과로 통 개념 정도만 하다가 3학년 되면서 메가패스 끊고 현우진 선생님이랑 이제 이기상 선생님 듣고 강민철 선생님이랑 조정식 선생님은 현강 들으면서 놓친 부분 이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좀 이렇게 고른 이유가 뭘까요? 현우진 선생님 유런도 들었는데 네. 남들 다 듣는데 나만 안 들으면 남들 다 푼 게 나오면 난 못 풀 수 없어. 무슨 소리? 그냥 1타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아 예. 강민철 선생님은 일단 딱 메가스터디 국어 늘렸을 때 맨 처음에 뜨는데 얼굴이 잘생기셔가지고 아 얼굴 잘생겼어. 뭐가 좀 잘 맞았나요? 강민철 선생님께서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깔끔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제 스타일이랑 맞았고 현강 들으러 가면 자료를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자료 그거 예전에 내가 다 패킹했어. 풀면서 실력 느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또 많이 푸니까. 네, 저 양치기. 저 양을 좋아해요. 그거 양치기 소녀예요? 2년강이 좀 차있죠? 일단 현강을 들으면 자료를 되게 많이 주시잖아요. 그쵸. 주신 자료 다 푼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로? 하는 마인드로 현강에서 자료 받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인강을 활용하는 공부법. 꿀팁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인강 듣는 날짜에 난 학원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강 쌤들이 업로드해 주시는 요일 있잖아요. 맞아. 그 요일 다음 날을 인강 듣는 날로 정해가지고 정말 꾸준히 밀리지 않고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인강도 현강 계획표처럼. 네. 내신, 수능, 생기부까지 완벽하게 챙기고 심지어 NCT 덕질까지 이거 뭐 얼마나 이 정도 에너지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원동력. 정답은 NCT죠. 정답은 일단은 1인자는 NCT고. 원래는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유퀴즈 나가면은 저한테 영상 편지를 써주시더라고요. 그걸 목표로 삼았는데 실패했어요. 안타깝게 수능 만점 실패를 했고요. 유퀴즈에 나왔다고 드디어 NCT에게 영상 편지 시간을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NCT 127 오빠들 저 어디 안 가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조심히 군대 나라를 지키시다가 오셔도 저희는 아무 데도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갔다 오세요. 사랑해요. 정우 사랑해 김정우. 그래요. 군대 가야죠. 제가 대신 가주고 싶어요.
제발. 자, 유전 말이죠. 문과에도 불구하고 NCT를 보려고 약대간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변론의 기회예요. 근데 결국에는 약대를 갔단 말이에요. 약과 관련한 그런 분야로 진출하게 될 텐데 뭐 그런 걸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마케팅이랑 경영 쪽을 하면서 회사에 가고 싶다. 제약회사? 네, 그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빠 홍보 모델로 쓸 거예요. 좀 약간 좀 제가 잘생기셨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뭐 로망 같은 건 없어요? 이화여대 잉여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형계단. 고등학교 때는 외출하는 것의 목적이 99%가 학원, 독서실이고 무거운 가방 메고 그치. 패딩 껴입고 맞아.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가방 아무것도 없이 겉옷 안 입고 그냥 손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잉여계단에 누워있는 도마기. 너무 안 들어요? 아니 들어야죠. 너무 확정이 나지면 안 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덕질과 공부를 병행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한 선을 지켜서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미민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야. 자, 오늘의 최종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 말이죠.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NCT를 보려고 약대간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혐의점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이 NCT라는 그룹이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내신을 1.2까지 받으면서 내신, 수능, 생기부까지 모두 퍼펙트하게 입시를 진행을 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반성문 수고하세요. 네. 너무 해맑다. 반성문 써야 되는데. 미민우 당장 5가지는 적고 가요. 진짜요? 100개 적을 수 있는데. NC 정원은 50개 적고. 포항공대 처음이에요. 서운하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놀라고 하니까 놀기 싫은 거예요. 아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버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미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볼 용의자 말이죠. 문과 출신 후 포항공대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건의 혐의를 갖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이 포항공대 말이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요. 많은 이과 친구들이 선망하는 대학교인데 문과 출신으로서 이 대학교 최종 합격 강시 굉장히 혐의점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문과 출신으로서 공대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지금 만나서 바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설마 잠깐만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최근에 좀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쿠팡 플레이에서 한 대학 전쟁이라는 프로그램 나왔어요. 잠깐만. 그거 사실은 제가 재밌게 봤는데 포항공대는 사실 뭐 활약이 막 또 아쉽게 탈락을. 아쉽게 탈락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무은재학부에 재학 중인 2, 3학번 문소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아니 혹시 홍보대사예요? 아니요. 약간 아나운서 톤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경찰서에서 말이죠. 이 포항공대 처음이에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좀 서운한데. 서운한데 자 지금 용의자 말이죠. 문과 출신은 포항공대 최종 합격한 사건의 혐의로 조사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대 무은재학부 재학 중이다. 무은재가 무슨 뜻이에요? 무은재학부. 저희 초대 총장님의 호를 따서 만든 건데 1학년 때는 아예 전공이 없이 그냥 자유전공학부처럼 진행이 돼서 2학년 전공 진입을 이제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또 진학을 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 일단 좋아요. 뭐 자세한 것도 나중에 얘기하고 포항공대는 일단은 정시가 없어요. 아예 수시로만 100% 네. 뽑고 있어. 일단 그럼 뭐 수시로 간 거다, 그죠? 네. 고등학교 내내 수시로였나요? 수시인데 최저 등급 챙겨야 되는 학교가 몇 개 있어서 정시 공부도 계속 같이 했었어요. 일단 본인은 고등학교가 어디예요? 인천에 있는 인천 하늘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자, 인천 하늘고는 이제 자사고로 봐야겠죠. 네, 전국 단위 자사고. 자, 그러면 시험 봐서 들어갔네. 아, 맞아요. 올 A를 맞아야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제 2차 면접을 보는데 좀 면접이 특이해서 거기서 많이 아마 갈린 것 같아요. 왜 특이했죠? 영어로 된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거를 읽고 분석해서 그 사람에 대해 영어로 서술을 해야 되고요. 일단 영어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뭐 시 같은 것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있었고 완전 창의적 문제 막 피자 한 판에 대해서 어떻게 막 차 없이 나누는지 야, 대단하다. 중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한 거예요? 저는 시험 봐서 가는 학교를 중학교 때도 다녀서 막 엄청 잘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다른 애들보다 열심히 한 정도? 중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다고요? 네네 맞아요. 서울 삼육중학교라고 사립중학교인데 거기도 국영수 사과 이렇게 시험 다 봐서 거기다가 면접까지. 어떻게 보면 인천 하늘고를 들어갈 수 있었던 발판이었네요. 그쵸.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또. 인천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네, 계속 남양주에 본관에 있었어요. 아니 그럼 사는 곳은 남양주인데 인천 하늘고에 지원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 인천
부천하늘고가 아예 공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라서 자율학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네. 그 점이 좀 저랑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원을 안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약서까지 썼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입학할 때 아예 그 종이를 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와, 그럼 학원 기관 간 친구들은 바로 자퇴? 아, 근데 몰래 가는 애들이 있긴 한데 아, 그 와중에 몰래 가는 애가 또 있어? 네. 야, 신기하다. 그러면 뭐 대부분 뭐 자습으로 공부를 진행한다? 다 면학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노트북, 아이패드, 핸드폰 아예 다 반입 금지고 반입 금지라고? 걸리면 한 달 압수. 3년 내내? 네. 와, 대박이다. 뭐 이거 진짜 처음 듣는데요? 그럼 인강은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본인 컴퓨터를 그때만 받아서 이제 인강을 듣고 아니 부모님이랑 연락은 가족들이랑은? 못해요. 그래서 그린비 아시죠? 아니, 전 카투사인데요? 아,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학교에 있어요. 그린비 카드 결제를 해놓고 네. 정해진 금액만큼만 하고 이제 금액 끊기면 전화도 끊기고. 규제를 어쨌든 철저하게 한다. 이걸 알고 지원한 거야? 아니면 덜컥 붙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제대로 잡더라고요. 야, 어려서부터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디서 좀 원동력을 찾았나요? 좀 웃길 수 있는데 네. 보통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지. 저는 놀라고 하니까 놀기 싫은 거예요. 아, 진짜? 왜 자꾸 나는 공부하려고 하는데 놀라고 하지? 이러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사건의 혐의는 문과 출신으로 포항공대에 결국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문과 계열로 내가 대학을 진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요? 네, 그때도 PD를 꿈꿨어서 네. 방송반도 들어가고 그 활동도 다 미디어 계열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PD요? 저는 특이하게 제가 덕질을 한 게 아니고 엄마가 덕질을 하셔서 덕질이 여기서 네. 엄마가 아이돌 보고 싶으니까 PD에서 아이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진짜로? 네. 야, 특이하다.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냥 그럴까? 열심히 공부해서 해봐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팔랑기네요. 그때가 없어요. 그럼 1학년 때는 문과였다? 네, 2학년 때는 이과 계열로 가야겠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시험을 딱 봤는데 과학이 또 1등급이 나왔는데 예? 사회가 5등급이 나온 거예요. 아니, 사회가? 네. 근데 문과에서 이러면 좀 치명적이니까. 5는 치명적일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하늘고 친구들 대부분이 다 의대지망하는 친구여서 과학 선행을 다들 돌리고 온 상황에서 제가 처음 공부한 과학을 1등급을 맞으니까 약간 재능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좀 하다가 네. 이과로 일단 진학을 해서 만약 PD가 하고 싶으면 조금 더 특색 있는 PD가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럼 사실은 꿈을 바꾼 건 아니지만 네네. 1학년 때 내신이 좀 발목에 잡혀서 그쵸.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네요. 네. 이것도 되게 그냥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대로 일단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과로 전형한 2학년 때 내신은 어땠냐 이거예요. 2, 3, 2, 3, 2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내신에서 탐구 선택은 어떠세요? 과학 탐구. 물리, 생명, 지구과학 화학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쏙 뺐네요. 아예 메디컬 생각을 안 해서 굳이 그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3학년 때까지 총 내신이 2.72 나왔습니다. 몇 등으로 졸업했죠? 13등에서 15등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럼 자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연세대 도시공학과, 고려대학교는 계열적 합이랑 학업우수 두 전형을 썼는데 네. 둘 다 환경생태공학부를 환생고. 썼고 성균관대학교 공학 계열로 포스텍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썼습니다. 총 그러면 7장을 썼어요. 네. 과연 이렇게 썼을 때 수시는 어디 붙을까요? 어떻게 붙었어요? 고려대는 2장 쓴 거 다 붙었고 2장을 다 붙었어요. 네. 와, 대단. 그리고 성균관대 그리고 포스텍 붙었습니다. 지금 대학 전쟁이 고려대로 나갔으면 본인이 1회차 탈락이 아니라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직 포스텍. 대학 전쟁 뽕이 아직 덜 빠졌어요. 결국에는 포항공대를 가게 됐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변에 물어봤는데 너가 앞으로 연구를 하고 싶으면 네. 포스텍에 가라. 그럴까요? 그러고 그 PD 꿈이 유지가 안 된 거야, 그럼? 아니요, 그때도 생각은 있었는데 포스텍에서 PD는 조금 더 뭔가 메리트 있지 않을까. 진짜? 완전 청사진을 크게 그렸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을 봤어요. 수능 선택 과목이 어떻게 돼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 선택했고 네. 수학은 미적분 그리고 과학은 생명이랑 지구과학 선택했습니다. 생지. 그렇다면 수능 등급은요? 국어, 수학 2등급, 네. 영어 1등급, 과탐 각각 2, 3등급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말이죠. 지금 문과 출신에서 포항공대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근데 이 지금 수시 7장 이 4장을 무려 붙어냈습니다.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활기록부 말이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생기부가 25장 나오네.
생기부를 쓰면서 본인이 좀 중점을 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학생회, 방송부, 그리고 3학년 때 이과 활동까지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냈는데 네. 그 주제를 이제 테마를 잡았던 게 학습이었어요. 학습. 네. 그래서 1학년 때 학생회에서는 학습 봉사부였고 2학년 방송부 때는 그 늘라디오라고 서울대 간 선배들 모시고 후배들한테 뭔가 멘토링 해주고 교육해주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걸 이제 엮어서 저는 학습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후배들한테 이거를 지식을 전파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이거를 더 널리 알렸다. 오, 포장을 잘했네. 네, 이런 느낌으로 몇 개 테마를 잡고 네. 엮어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수시 이제 학생부 종합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그리고 짐벌 촬영을 해서 짐벌의 원리에 지적 호기심이 생겨 통보 활동을 실시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것도? 방송부 내에서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불렀는데 카메라를 어디에 놓으면 이게 떨어지고 어디에 놓으면 고정이 잘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공학적으로 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좀 더 최적화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발견해낸 거였는데 우리 카메라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본 말이죠, 여러분들. 이 내신도 챙기고 생기부도 챙기고 그리고 수능 준비까지 이 용의자 혐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런 좋은 결과물들을 다 얻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공부했나요? 고등학교 때 저희가 사교육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인강을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요. 어떤 선생님 들었나요? 통합과학은 장풍쌤 거 들었고요. 네. 지구과학은 오지훈쌤, 수학이 현우진 선생님,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 수학하고 좀 과학 위주로 네. 수강을 좀 했는데 아까 이과로 전향한 이유가 근데 과학 시험을 좀 잘 봐서라고 했는데 과학을 본인이 그래도 내신 때 잘 받을 수 있었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세웠던 규칙이 방학 때 인강을 2, 3회독은 꼭 했어요. 방학 때? 이 개념을 한 번 들으면 놓치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게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듣고 개념을 완전 완성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내신 공부를 직접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양이 상상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슬럼프나 혹은 공부할 때 스트레스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재밌었으니까 이 문제집을 풀다가 질리면은 과탐 재밌어 했으니까 과탐 문제집으로 좀 해소하고 아니 다른 과목으로 힐링하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인강을 들었어요. 엠베스트의 그때 또 엠베스트로. 장풍 선생님 것도 들었는데 창평 선생님 완전 엠베스트는 주름 잡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인강을 또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럼?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CG로 막 하시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이제 뭐지? 나도 들어야겠다 하고 찾아보다가 인강을 뭔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좀 꿀팁이 있다면?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하나 끝냈다 이런 기분으로 공부하니까 차라리 빨리 많은 양을 끝내고 공부하면 부족한 내용이 분명 보일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 한번 다시 듣고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용의자 말이죠. 문과 출신으로 포항공대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에서 포항공대는 처음입니다. 포항공대. 이게 어떤 학교입니까? 진짜 주변에 너무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니, 포스텍이 아래쪽에 있다고? 지방에 포항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포항공대 좀 어떤 학생들이 가는 것 같아? 이게 궁금해. 포스테키안이라고 부르는데 신인류야? 야, 약간 저처럼 좀 자기 길을 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 개척한 사람, 파이어니어. 공부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되게 잘 놀아요. 포스텍 타임이라고 해서 포스텍 타임, PT. 그래서 네. 오후 11시면 사람들이 활발해요.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있어요, 학교에. 그럼 거기서 소주 다 까고 굉장히 끈끈하겠네. 오면은 연락하면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은지학부로 1학년 지금 생활 거의 끝났잖아요. 네. 선택을 해야 돼요. 선생님 뭐 할 거예요? 저 신소재공학과 신소재학부 또 왜 나왔어? 왜요? 이제 신소재가 좀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그걸 적용하는 학과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서서 고등학교 때 했었던 활동도 네. 뭔가 제가 직접 문제를 찾고 여기에서 뭔가 해결책을 공학적으로 푸는 거였는데 소재과 가면은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유지해왔었던 PD라는 꿈이 뭐 대학교 때도 좀 유효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 지금은 창업 동아리 하면서 스타트업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스타트업을 좀 해볼까 싶어서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미디어 영화 전반적으로 많이 봤네.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스타트업 쪽 업무 담당하는 로펌에서 지금 인턴으로 좀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좀 쉽지 않지만 꿈을 쫓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하면 연대가 따라붙잖아요. 포스텍 하면 카포전 있죠. 포전? 포카전. 그쵸. 알겠습니다. 윤소열에게 카이스트란? 거기도 좀 좋은 친구들 많고 네. 한 것 같지만 아무래도 포스텍만의 메리트가 또 있지 않나.
자, 오늘 최종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의자는 말이죠. 문과 출신으로서 최종적으로 포항공대에 합격한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내신, 생기부, 수능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공부를 치열하게 열심히 했다는 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용의자가 정말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은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반성문 쓰고 가세요. 반성문 써봤어요? 아니요. 혐의가 뭐니 아주 많아. 일찍 가려면 반성문 빨리빨리 써야 돼요. 알겠죠? 대학 전직 다른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 화학입니다. 카바페넴 내성균에 대한 예. 내성을 가진 이유가 예. 카바페넴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니버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나볼 사건 말이죠. 친구 따라 영재고 가버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잠깐만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는 말은 있잖아요. 근데 친구 따라 영재학교로 갔다? 이거 참 이상한데요. 어떻게 하다가 영재고로 가게 된 거지? 그리고 영재고를 졸업하고 최종적으로 가게 된 대학교는 어디인지 이 친구 지금 만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등학교 39기 권세찬입니다. 경기과학고예요, 일단. 네, 경기과학고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과학고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영재학교 그 8개 교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수사실 아닌가요? 소사실이요. 경찰서다 이거예요. 아, 경찰서. 경찰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유튜브 채널을 잘 몰랐다고 하던데. 아, 뭡니까? 저는 수시 100%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목이 아니니까 맞아요. 사실 유튜브를 봐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요? 네, 일반고 친구들이랑 또 저희 학교에 정시하는 친구들이 엄청 유명한 데다 이러면서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장 말이죠. 친구 따라갔다가 영재로 갔다. 친구 따라갔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만 해도 꿈이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 일단 축구는 딱 보니까 수비수야. 맞습니다. 정확하지, 관상이. 경찰서가 아니라 사실 지금 뭐 깔아야 돼요, 여기. 와. 오케이, 그럼 축구 선수 준비했다. 근데 그래서 선수반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냥 준 선수반에서 조금만 해보고 진로를 나중에 결정해라 이러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선수는 점점 접어들게 되고 근데 친구가 갑자기 다른 학원으로 옮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는데 그 학원에 영재고 입시반에 들어가게 되고 잘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인 경기과학고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인 수학적 재능을 확인을 한 거예요? 좀 학원에서 많이 공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다 학원에서 공부 많이 해요. 누구나 가지는 않는데 잠깐만요. 그럼 그렇게 많은 영재고 중에 경기과학고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 집이 수원이다 보니까 네. 저희 학교에 박물관처럼 과학 전시관이 있거든요. 놀러 다니다 보면 좋은 학교라는 인식을 조금씩 갖고 있었고 사실 저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1등, 2등 이런 학생들이 네. 경기과학고 쓰고 네, 그래서 저는 경기과학고 지원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이었다. 네. 그죠? 경기과학고에 그래도 들어갈 정도면 중학교 때 성적이 좋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텐데 당시 경기 내신이 200점 만점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 뭐 총점이 몇 점인지 기억납니까? 제가 194점 얼마였던 것 같아요. 194점 얼마? 네. 수학, 과학, 영어는 거의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보고 이제 나머지 암기 과목만 공부를 했었으니까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 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A가 떴어? 저희 학교가 시험이 쉬운 편이라서 A는 공부 안 해도 다 뜨는 아니 어느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요? 경기과학고 자체도 시험을 보고 일단 들어가잖아요. 몇 차까지 있어요? 3차까지 있습니다. 1차는 이제 서류 평가인데 생기부랑 자소서를 중점적으로 봐요. 2차는 이제 영재성 평가라고 시험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교시에 두세 시간에 20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과학? 합쳐서? 수학 10문제, 과학 10문제. 오케이. 두 번째 시간은 2시간 만에 7문제 정도 푸는 그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입니다. 수학 4문제, 과학 4문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3차는 뭡니까? 1박 2일 캠프인데요. 2학년 때도 한번 3차까지 갔었고 3학년 때도 3차를 갔는데 2학년 때는 캠프를 해서 떨어지게 됐고요. 중3 때 또 정상적으로 한 번 더 집어넣었는데 그때 이제 최종 합격을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영재고는 조기 입학이 가능한 거고 네. 또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영재고와 과거의 입학 시험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평가가. 중학교 내신을 엄청 많이 본다고 알고 있어요. 내신을 보는 그게 좀 비중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에 막 B, C 이런 거 섞여 있어도 1차만 붙으면 2차 시험 열심히 잘 보면 네.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내에서의 좀 더 영재성을 보겠다 이거예요, 내신보다는? 네, 수학과학의 이제 영재성을 보는. 알겠습니다. 경기과학고 시절의 이야기를 이러면 좀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점제라 들었어요? 네. 이러면 몇 점 만점이에요? 4.3 만점 학점제입니다. 그럼 용의자 같은 경우 4.3 만점 몇 점을 졸업했어요? 3학 2학기는 던져서 빼면 3학 1학기까지 4.05였습니다. 평균
학점이 얼마예요? 제 짐작으로는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평균이 4.0이야. 경기과학고 수업 자체는 또 영어인가요? 아니요, 수업은 한국어로 하고 한두 과목 정도가 영어로 시험을 내야 됐는데 그게 왜냐하면 AP라고 네, 맞아요. 학점 인정 제도가 있는데 선의수하는 거죠. 그쵸, 그거를. 그쵸. 미국 기준으로. 네. 그래서 AP 센터에서 이 과목은 영어로 시험 문제를 내라 이러면 영어로 시험 문제를 내야 하고 학교에서 아 진짜? 그럼 이제 영어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교의 좀 분위기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경기과학고. 약간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막 공부량이랑 성적이랑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 내에서. 개개인별로 어떤 그 천재적인 성향이 다 있군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네네. 막 시험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막 엄청 기초적인 질문을 막 해가지고 넌 이것도 모르냐 이랬는데 전교 10%막 이런 결국 식으로 시험 보면은 일주일 만에 다 하는 거예요. 무섭다. 본인은 어땠냐는 거야.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 친구보다는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럼 120명 중에 노력 정도로는 본인이 몇 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만으로는. 105등? 100등? 3학 1학기는 솔직히 열심히 했고요. 아, 입시 직전이니까. 네. 영재고 내에서도 본인 평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더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다, 그죠? 네, 수시. 영재고 학생들 중에 수능까지 준비하게 된 친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부분 수시로 가긴 하는데 네. 특히 저희 같이 수도권 학교들이 정시까지 같이 찔러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수시파였냐는 거예요. 네, 저는 100% 수시파예요. 100% 수시파? 수시 지원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카이스트 2장과 이제 6장을 썼는데요. 서울대 화학부 네. 일반 전형을 썼고 연세대 신소재 논술로 썼고요. 논술 하나 썼어요. 그리고 연세대 전기정보 활동수 전형 썼고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성대 과학인재 전형으로 전기전자공학부 썼고요. 그리고 포스텍 일반 전형 썼습니다. 총 8개 축하드립니다. 역대 최다 지원. 수시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카이스트는 2장 다 떨어졌고요. 네. 서울대 화학부 일반 전형, 연세대 신소재 논술, 전기전자, 활동부수 전형, 그리고 고려대 계열적 과학대 신소재, 성대 과학인재 전기전자, 그렇게 5개 붙었고요. 네. 그리고 포스텍 일반 전형은 2차 면접을 안 갔습니다. 그럼 합격한 대학교가 총 5개예요? 네, 그 중에 어디 갑니까? 서울대 화학부 갑니다. 서울대 화학부로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대학교 합격했을 때 좀 기분이 어땠나요? 생각보다는 덤덤했어요. 원래는 일정이 카이스트가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는 거였는데 네. 제가 카이스트를 솔직히 붙어야 되는 성적인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이스트가 먼저 발표됐다면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네. 막 기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서울대가 조기 발표를 해버려서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일단 카이스트를 떨어졌어. 이거 뭐 서류 탈락인가요? 아니요,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2차 떨. 그럼 면접까지 갔다는 건가? 네, 왜 떨어졌다 생각해요? 실수라면 실수긴 한데 오. 화학 면접을 보는데 네. 2문제였거든요.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가 있었는데 뒷페이지 있는 거를 확인을 못해서 안 푼 채로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답변을 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겠네. 첫 번째 문제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를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한 2, 3분 만에 풀고 야, 그럼 앞에 교수님이 앉아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푸는 거야 그러면? 네. 야, 대단하네. 근데 답은 맞췄던 것 같은데 답을 또 맞췄어. 모르겠어요. 점수가 까였는지 그렇더라고요. 대학이나 이 과가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여러 개를 썼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화공과다 보니까 화학부가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요? 저도 화학을 좋아하니까 과감하게 화학부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결국 화학부를 썼어요. 본인 왜 화공을 안 썼어요 그러면? 화공 같은 경우는 제 관심사랑 배우는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랬어요? 이제 공학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곳이라서 사실은 공대를 가려면 화공과보다는 신소재랑 화학부랑 둘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이야. 본인 학교 다녔을 때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 화학입니다. 역시 화학이에요. 뭐 좀 이유가 있어요? 화학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위주로 많이 시험을 내시는데 수업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따로 공부를 막 하지 않아도 네.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흥미가 굉장히 있었다 과목에. 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화학 공부법.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서 계속 그 선생님 하신 말을 필기가 많다? 네. 이게 또 수능 화학하고는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예습을 많이 해갔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이 말 했고 이 말 했고 이런 거 체크하면서 필기한 다음에 시험 전날에만 이제 뭐 말씀하셨는지 보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다 사실은. 화학은 제일 그랬습니다.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은 본인 생각했을 때 뭐라 생각해요? 모든 과목이든 계산이 들어가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계산 그럼 사실은 수학 이런 게 뭐 계산이 많지 않을까요? 수학도 계산이 많았고요. 물리가 계산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학교 특성상 문제 수가 적어서 한 문제에 25점짜리까지도 있었어요. 풀이도 길게 쓰고. 네. 상대성 이론 문제였는데 첫 번째 그 첫 풀이를 잘못 써서 쭉 밀리는 거야? 거기서 계산 실수를 해버리니까 이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다 틀려버려서 25점을 한 번에 날린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다 보니까 계산이 있는 것들은 좀 피하게 되는 거고.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화학 말고 다른 과목들 공부를 어쨌든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좀 헤쳐나갔나요? 다른 과목들은? 물리 같은 경우는 현대물리랑 광학 빼고 일반 물리를 거의 요약본처럼 정리를 해놔가지고요. 시험 기간에도 보고 네. 아직도 이제 까먹은 거 있으면 펼쳐보고 그러고. 야, 대학 가서 적용이 되니까. 네. 야, 씨.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은 수업 시간에 PPT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PPT 슬라이드. 1회독은 그래서 쓱쓱쓱 보고 2회독부터는 진짜 꼼꼼하게 읽어서 한 페이지에 15분 이렇게 잡으면서 끝까지 외워요. 그럼 이제 3회독 할 때는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네. 슥슥 복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는 친한 친구들이랑 그냥 모여가지고 이거 뭐였어 이러면은 대답해주고. 맞아.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용의자의 이제 필기 일부분을 좀 공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인의 필기예요. 이게 남학생 치고는 글씨가 상당히 예뻐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일반 화학 내용의 약간 심화 버전인데 옥스토비에만 있는 뭐야? 옥스토비? 옥스토비에 네. 잠깐 소개되는 그런 내용인데 무기화학책까지 가져와서 수업을 하셔가지고 저기까지 나가네? 그래서 다 필기한 거구나. 네, 그래서 필기를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수업 시간에 지금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본인이 필기한 거죠? 네. 네. 본인만의 좀 필기법 뭐 이런 거 딱히 없어요? 한 페이지 한 2개 정도 좀 범주를 나누는 것 같긴 한데 한 이 정도 나눠가지고. 네, 색깔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렇긴 하네. 검은색 위주긴 한데. 구분해야 되는 그림 같은 거에만 넣고 그래요? 네, 예쁘게 필기하기보다는 알아볼 수 있게 필기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근데 예쁘게 되는 거네. 알아볼 수 있게 하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이 정도 팔아도 되겠어요, 진짜. 물리는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시간이나 양보다는 공부에 뭔가 진로 승부를 보는 타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원동력이 좀 있을까요? 그것도 원동력이라 하면 원동력인데 네. 제가 그렇게 막 생각이 많지가 않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이런 거를 잠깐은 해도 네. 돌아서면 까먹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쭉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ISTP? 아니요, 비슷하지? 2개. T는 맞잖아. 네, P 맞잖아, P. P 맞아요. 오케이. 이거만 살려. 그래도 대학교 입시라는 것이 수험생들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스트레스들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는 스트레스 없이 긴장감 없이 공부하다가 3학년 돼서 그 조금의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과하면 스트레스가 방해가 되지만 바짝 긴장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더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보통 푼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은 좀 어떻게 풀었어요? 축구, 농구, 배드민턴 너무 계속 알고. 그리고 베이스도 그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이 베이스? 네, 밴드부도 했었습니다. 야, 아니 학점이 4 넘은 것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신기한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했네, 활동을.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영재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쓰는데 생기부가 좀 독특하죠, 영재고 자체가.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활동 이런 거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졸업 논문 했던 그 연구 같아요. 고졸인데 졸업 논문이 있어. 주제를 뭘로 했어요?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 계열이 있거든요. 카바페넴 내성균에 대한 내성균? 내성을 가진 이유가 예. 카바페넴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인데 예. 이 효소를 은이온이랑 구리온이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뭘 연구하고? 그러니까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의자 말이죠. 친구 따라갔다가 영재고가 벌인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온 것 같은데요. 요즘엔 뭐예요? 축구, 농구, 배드민턴? 그렇죠. 어제는 축구 대회를 다녀왔거든요. 축구 대회? 전국 영과고 축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영재고 몇 개랑 과고 몇 개 해가지고 우승했어? 네, 우승했습니다. 우승도 했어? 네, 주장이에요. 오, 진짜 잘하는구나. 이 사건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별말 안 했어요? 그저께 OT를 갔다 왔어요. 술도 마시고? 네. 사고 안 쳤어요? 사고는 안 치고 다행이에요. 제가 술 좋아해가지고 잘 마실 것 같아. 좋아해요. 네. 좋아하게 된 거잖아. 운동하고 맥주가 진짜 맛있거든요. 벌써부터 뭐 진짜 난리 났다. 곧 대학생이 됩니다. 이제 최종 목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계절 학기에 교양을 몰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긴 있는데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7학기 만에 졸업을 하고 싶고요. 좀 놀아야 좀. 연구실에 들어가야겠죠. 연구를 계속 박사까지 해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랑 대입이 엄청 커 보이는 걸 수 있지만 공부랑 자신의 삶을 잘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대입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대학교 가서 공부를 놔버리는 그런 형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최종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는 친구 따라갔다가 영재고를 가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혐의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이 용의자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해냈다라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멋진 연구원이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판성을 수호하세요. 아, 네. 혐의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ENTP! 맞습니다. 다음엔 다 맞춰야겠어, 이거. 계속 틀린 말이야. 문과 계열
문과계열 쪽으로 조금 본인이 간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왜 반수를 했냐 이거예요? 시작은 한자였어요. 과탐은 아예 노베이스였어요. 그렇지. 8등급, 5등급. 안녕하십니까. 유니버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미미! 입니다. 오늘 만나볼 용의자 말이죠. 노베이스 문과생이 5개월 만에 의대를 가버린 사건입니다. 문과생이 의대를 간 거 정말 대단한데 5개월 만에 의대를 갔다? 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 바로 용의자를 당장 불러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더 많은 용의자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왜 도플갱어야? 왜 이래 이거 이상해. 똑같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앉아. 염색했어요? 갈색 톤으로. 역시 신입생 느낌이 물씬 나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정판규라고 합니다. 지금 몇 학번이에요 지금? 이사학번이죠. 그러면은 재수예요. 반수입니다. 문과로 입학했다가 반수 때 최종적으로 의대 입학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거 대단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물어볼 텐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현역 당시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광주 제일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문과계열 쪽으로 조금 본인이 간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사업? 약간 위인전 자서전 느낌 네. 책을 읽었는데 예. 너무 감명 깊게 읽은 거예요. 오.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이제 사업을 해야겠구나. 그럼 사업하면 경영학과니까. 경영학과면 문과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좀 막연한 생각으로 문과계열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는 뭐 아이템 같은 거? 생각은 여러 개 해둔 게 있는데 예전의 기억이라서 지금 소거가 된 상태라 아.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현역 때 본인이 목표로 하던 학교나 학과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스카이 경영학과 목표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원탑은 뭐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맞죠. 공부를 또 상당히 또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총 내신이 몇 등급이었어요? 1.17이었습니다. 이러면 학교에서 몇 등입니까? 문과에서는 1등이었죠. 중학교 때부터 원래 잘한 편이었어요, 공부를? 중학교도 제가 올 A로 졸업을 해서 올해 무난하게. 일단 내신이 좋으니까 6장을 좀 어디 썼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썼어요? 경영학과를 썼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아, 삼경영? 네, 나머지는 한의대를 제가 쓰게 됩니다. 한의대를 3개 썼다고? 맞습니다. 아, 보통 문과계열 친구는 최상위권이면 약간 고려한데 또 한의대거든요? 맞죠. 한의대는 어디 썼어요? 경희대, 원광대, 동신대 이렇게 3군데 썼습니다. 3장을 원래 희망하던 경영학과로 쓰고 나머지 3장은 사실상 성적을 맞춰서 들어갔다? 자, 육경영 어때? 육경영. 그러니까 스카이 빼고는 뭐 나는 대학 취업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외시 너무 좋은 대학교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7개를 막 근데 사실 저도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만 해도 육경영을 쓸 생각이 있었어요. 뭐 한의대 관심이 없기도 했었고. 어제 문과고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과 1등을 찍었으니까 또 의미가 있는 건데 6장 어떻게 됐습니까, 현역 때? 서울대, 연세대 면접까지 갔는데 탈락하고요. 갔는데 탈락했어? 네, 연세대가 비대면 면접이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결국 최종 합격한 대학은 고려대학교 이거 경영. 봐! 이거 봐! 이거 봐. 고대는 됐잖아, 그쵸? 고려. 그러니까. 그리고 원광대 한의대, 동신대 한의대까지. 아, 원광대와 동시다에도 붙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러면 현역 때는 당연히 어디 가는 거야? 고대 경영 갔겠네. 결국 원광대 한의대에 뭐하는 가게 됩니다. 뭐야, 경영을 왜 꿈꿨고? 그 책을 왜 읽었어, 그러면은? 한의대 메리트, 면허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한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 있는 사업도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무언가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나의 꿈을 키워나가면 훨씬 안전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결국엔 원광대를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광대 한의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당연히 이제 생기부를 보잖아요. 맞죠. 그쪽은 생기부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죠. 저는 그러니까 전혀 없잖아. 기획자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학종을 한의대를 뚫은 거예요? 원광대는 학종을 자연, 인문 분리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지원하는 건 인문 계열인데 네. 문과 선택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한의대를 목표로 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생기부에 약간 전공 적합성이라던가 네. 그런 쪽에서 디메리트를 얻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쫄지 않고 과감하게 지원을 한 거죠. 이 마인드로 지원해서 붙은 거란 거죠. 그렇죠. 한의대와 관련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합격을 읽었는데 성적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생기부에서 나타나는 뭐 학업적 호기심, 활동의 깊이, 면접에서 저의 모습을 좀 더 드러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생기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봐봐. 1학년 때도 희망 분야 이제 경영으로 당연히. 2학년 때 동아리 활동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 철도회사의 사례를 재구성하여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 간의 딜레마에 관한 문제사항을 설정하여 토의함.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경영학과를 노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정도 생기부는 말이죠. 이거 무조건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떤 내용을 좀 물어봅니까? 한의학
한의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한의사로서 가져야 할 자세, 추가로 이제 왜 그럼 한의사라는 꿈을 갑자기 갖게 되었느냐. 뭐라 대답했어요? 한의사로서 이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죠. 그런 질문들에 뭔가 이 하늘의 뜻은 정해져 있었을까요? 메디컬 계열의 학과를 전혀 준비하지도 않은데 무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용의자는 한의대에서 갑자기 또 의대까지 합격을 일궈내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의대를 다니긴 다녔어요? 1학년 1학기까지 네. 열심히 학교를 다녔죠. 2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6월하고 반수. 한의대를 잘 다니다가 왜 반수를 했냐 이거예요. 시작은 한자였어요. 한자? 한의대가 수업이 다 한자로 이루어지고 네. PPT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어디를 읽으시는지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와, 그 정도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못 따라잡고 수업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술 마시면서 동기들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3합6 맞춰서 그냥 치대 갈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 수시 반수로 그냥? 처음엔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한 형님께서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사실 둘 다 취해 있던 상태라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조언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뭔가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술김에 지금 간 거야, 반수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한 치대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잖아. 네네. 그럼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지역 인재가 되는 치대 중에서 그렇지. 3합 6인 최저가 있었어요. 3합 6인데 수학도 포함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영어, 일은 고정이고 탐구도 조금씩 해서 한 3 정도 만들면은 하면은 3합 6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따로 입시 컨설팅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없었고 저 혼자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반수를 언제부터 했어요?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바로 시작을 했죠. 그때는 과탐을 골랐어? 응시는 과탐으로 했죠.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를 했습니다. 국어 수학은?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기하. 미적분을 두고 기하를 한 이유는 있습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제가 내신 때 기하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거 잘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기하를 좋다.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하가 개념량 자체는 더 적으니까. 그러고 과탐은 지원지투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 한국하고 버린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현역 때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응시를 했었어요. 중복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지구과학, 과탐하는 친구들 보면 결국엔 지구과학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지원에 이어서 G2까지 했어요? 내용 자체가 뭔가 겹칠 것 같아서 G2를 한 것도 있었고요. 딱 2024학년도부터 네. 서울대가 투과목 필수를 폐지를 폐지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5월 모의고사에 G2를 한 번으로 밀었는데 4등급이 나왔다. 맞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찍어서 뭐라도 노려보자 그렇지. 라는 느낌으로 G2를 선택했죠. 투과목 자체가 꿀이 흘러버리면서 본인도 이제 허수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응모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이었고요. 과탐은 아예 노베이스였어서 그렇지. 그냥 다 찍으니까 8등급, 5등급. 근데 수학도 3등급을 맞췄어요, 그죠? 기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3등급이 나오니까 진짜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딱 시작을 제대로 한 거죠. 공부도 거의 아예 안 하고 본 수준인데 이제 치대 최저를 맞췄단 말이에요? 몇 달만 더 하면 나 의대도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대 의대까지 목표로 하게 된 거죠. 용의자의 2사 수능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시 6장 다 썼어요? 네, 6장 이게 채울 수 있어? 어디 썼어요? 조선대 의대, 전남대 치대, 이제 나머지는 강원대, 계명대, 충남대 의대를 썼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경영을 다시 쓰게 됩니다. 예? 아니 서울대 경우 갑자기 또 왜 나온 거야 여긴 또? 제 한평생 목표였기 때문에 한번 다시 넣어보자라는 느낌으로 넣어봤거든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조선대 의대, 전남대 치대 딱 이렇게 2개. 와 가늠했던 게 2개 붙었네. 이거 진짜 컨설팅이 되겠는데? 등록한 학교는 여기서 이제 어딥니까? 조선대 의예과입니다. 그쵸. 결국 조선대 의대 2사건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조선대 의대 최저는 어떻게 됐어요? 수학을 포함해서 3합 5. 이러면 수능 성적 어떻게 됐던 거예요? 기하를 그때 제가 2등급을 받았고 영어 1등급, 지원 1등급, G2 3등급 해서 3합 5를 맞춰서 합격을 했습니다. 지구과학 몇 개월 만에 1등급이에요? 원점수 몇 점이었어요? 47점이었어요. 다 틀린 거야? 네. 이 짧은 5개월 만에 수학 2등급, 자 지구과학 1 1등급을 받았다고요. 대단합니다. 자 현역 문과에서 이과까지 사탐하고 과탐을 모두 공부해온 학생이에요. 공부량의 차이, 이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공부량 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감한 얘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3배 정도 차이 나요. 3배. 근데 3배가 거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언급을 그렇게 하고 있고 본인도 둘 다 해봤기 때문에. 오늘의 용의자는 말이죠. 이 노베이스 문과생이 5개월 만에 의대를 간 사건 혐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의대를 다니던 용의자가 푸시반수로 의대 진학에 성공을 했는데 학원을 지금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안 다녔어요. 그냥 자습 그리고 메가패스 활용해서 메가스터디 인강 들었습니다. 오,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 활동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현역 때도 지금 한의대 합격했잖아. 그때도 메가패스 있었죠? 그렇죠. 그때 장학금 받았죠? 네네. 잠깐만, 그리고 의대 합격할 때 장학금 받았죠? 또 받았죠. 와!
엄청 뜯어내네. 장학생 활동해야 돼 이러면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달장을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수험 생활하면서 선배들이 작성해주신 칼럼 진짜 읽으면서 힘이 되고 그래서 아 나도 저런 글을 쓰는 사람 되고 싶다 해서 현역대 지원을 했는데 네. 그때는 아쉽게 선발이 되지는 못했죠. 현역 때는 사연이 부족해. 재수를 하고 다시 그 사연을 적어서 냈더니 합격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최저를 맞췄던 세 개의 영역이죠. 수학, 영어, 과학, 인강에 대한 활용법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수학은 어떤 선생님과 들었어요? 3분 정도 들었는데요. 수학 3명을 들었어요? 현우진 선생님, 네. 김기현 선생님, 오. 그리고 김성은 선생님. 시작부터 여러 선생님을 했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작은 누구나 현우진 하고 있었는데 유런 들으면서 실전 개념 익히고 기출 문제는 이제 제가 김기현 선생님의 기출 생각집 강의 들으면서 함께 기출을 풀었어요. 네.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변형 문제를 김성은 선생님께서 다뤄주세요. 그래서 올해 기출 총정리라고 그 해에 나온 기출들 다시 다뤄주는 네. 그런 강의도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수강해서 네. 공부를 한 거죠. 영어는 강의 들었어요? 영어는 원래부터 잘했던 것 같아. 영어는 사실 현역 때부터 1등급이 고정이었어서 뭐 엔제 이런 거 풀어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9월 모의고사 때 2등급을 받아버리면서 약간 적신호가 켜진 거죠. 9월에 이겼구나. 그전에는 제가 그냥 영어 지문을 통으로 다 읽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해서 감으로 약간 선지를 골라내는 네.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9월부터 바뀐 메타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었다 보니까 열심히 서치를 해서 이제 김기철 선생님 추천을 받았어요. 오답 제거의 원리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핵심 내용만 딱딱 골라내고 수식어구를 다 쳐내서 평가원이 요구하는 그런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시간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정답 선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을 했죠. 결국엔 최종적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 특히 말이죠. 이 과학 탐구 제로 베이스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몇 개월 만에 1등급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오지훈 선생님 강의 들었죠. 지금 사건문 XXS 시즌 최다운급이에요. 지구과학 뭐 어떻게 바로 다 끝났어요, 개념부터? 처음 반수 시작하고 한 달은 지구과학만 했어요. 진짜? 수학하고 영어도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지구과학 온리. 그러니까 전략이 좋아. 일단 처음에 개념 강의로 1회독을 합니다. 이제 오지훈 선생님 피드 개념 완성이라고 스피드 개념 또 들어? 2회독 복습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출까지 병행을 했었죠. 오지훈 쌤 강의 최대 장점. 볼륨이 있는데 대신에 수험생이 꼭 알아가야 될 것 이런 것들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고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잘 해주셔서 나의 학습 상태에 맞추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러면 인강을 잘 활용하는 본인만의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본인한테 맞는 인강 선생님을 찾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OT라던가 아니면 이제 맛보기 강의 기능도 있고요. 대부분 메가패스 활용하시니까 네. 일단 수강 신청하시고 한두 강 정도 들어보면서 그렇죠. 나한테 맞는 선생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강의가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좀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어떤 수준의 강의를 듣는 게 맞을까 그걸 한번 잘 고민해보는 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습관을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학습 습관?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 개념 강좌 위주 시작해서 그렇죠. 조직하게 쭉 들어나가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미 개념도 어느 정도 있고 자기주도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부분 추려내서 효율적으로 듣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강 선택도 본인만의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럴 때 그냥 참고 들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찍먹만 하면서 선생님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 흐르는데.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은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은 선생님들 강의 커리큘럼 쭉 따라가서 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메가스터디 선생님들 커리큘럼은 다 수능에 최적화돼서 짜여진 커리큘럼이잖아요. 어떤 선생님을 들어도 사실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맞다. 도끼가 있어. 산도끼예요. 집도끼. 자, 용의자는 노베이스 문과생으로 5개월 만에 의대를 간 사건의 혐의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변론의 기회 드리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의대 진학을 했는데 앞으로 본인의 목표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사명감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서 의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선배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저도 모르게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도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일단 지금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이 말이죠. 이 반수가 좀 땡깁니다. 반수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한마디. 진짜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거를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크게 실패할 뻔하기도 했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해서 반수로 들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 목표 달성 장학생 칼럼에 반수에 관한 이야기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칼럼 돈 주고 파는 거 아니죠? 무료입니다. 무료 열람이래요. 자, 오늘의 최종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자 말이죠. 노베이스 문과생이 5개월 만에 의대를 가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혐의점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의대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다는 점, 그리고 자체 컨설턴트에 성공해서 최종적으로 의대 수시에 합격했다는 점을 영상 참작해서 반성문 쏘고 가세요.
반성문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반성문이 뭐였더라? 반성문. 글로벌. 글로벌? 저게 뭐야?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어? 빨리 말해. 사실 대본 받고 좀 준비를 했는데 순수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반성문 쓰고 가요. 네. 몇 학년 때 자퇴를 한 겁니까? 1학년 여름방학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수능 만점 인터뷰 생각하면서 들어갔거든요. 2, 3 수능 결과 안녕하십니까 미니버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미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볼 용의자 말이죠. 자퇴하고 19살에 서울교대를 가버린 사건입니다. 아니 19살에 대학을 갔다고요? 자퇴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19살에 어떻게 서울교대를 진학하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불러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더 많은 용의자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목소리 뭐야? 좋네. 19살이에요? 올해는 이제 20살이 됐고. 그러네. 올해는 20살이 됐고 네. 19살에 대학교를 진학한 거다, 그죠? 그것도 서울교대 말이에요? 네, 서울교대 이제 2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자, 먼저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살에 서울교대에 진학해서 현재 2학년인 20살 이현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혐의가 자퇴하고 19살에 서울교대를 간 사건 아닙니까? 오늘 탈탈 털어보도록 할 테니까 성실하게 조사해 좀 임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 외면은 굉장히 성숙해 보여요. 패션이 일단은 네. 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일단 말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자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학창시절부터 파헤쳐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를 어딜 다녔어요? 대구에 있는 일반고 영신고등학교라고 다니고 자, 있었어요. 영신고등학교? 그렇다면 이제 자퇴를 했잖아요. 네. 자, 몇 학년 때 자퇴를 한 겁니까? 정확하게 1학년 여름방학 때 자퇴를 했습니다. 거의 3개월, 4개월 만인데 자퇴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3월부터 제가 자퇴하기 전까지 학교를 많이 나간 적이 없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공부도 막 안 해버리고 비대면 수업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요즘 이제 공부를 자퇴하는 친구들이 이제 2학년, 한 1학년 좀 다 해보고 내신이 좀 이제 터져버린다든가 네. 이런 경우에 좀 선택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도 1학기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근데 얼마나 안 나왔는데요? 전 과목 평균이 한 5, 6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신이었어요. 이게 영신고에 일반고에서 말이죠. 네, 일반고에서. 당시 이제 원하는 대학교나 과가 있긴 했습니까? 사실 원하는 대학교나 과는 되게 높았었어요. 서울대 아니면 미문 단신? 고려대나 네? 서울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었는데 제 내신으로는 이제 갈 수 없던 상황이었죠. 자퇴한다고 했을 때 이 주변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되게 말렸어요. 부모님 결혼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죠? 사실 부모님은 괜찮다고 혼자 해봐라. 네, 혼자 한번 해봐라. 부모님 대단하시네. 자퇴할 때 기분 어땠나요? 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졸업장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는 먹먹함이 남아있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퇴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건 좀 아쉬웠다 이런 거 있어요? 교복 입을 때 논다라는 게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시절만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못했고 자, 어쨌든 고1 때 지금 자퇴를 한 건데 그 자퇴한 해의 수능을 본 겁니까 바로? 사실 자퇴를 바로 하고 나서는 예. 수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퇴한 해에는 못 봐요, 무조건? 검정고시를 무조건 보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검정고시가 유예기간이 있어요. 바로 볼 수가 없는. 그러네. 그럼 18살 때 첫 수능 본 거네요? 제가 또 학교를 빠른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17에 첫 수능이에요? 그렇죠. 17에 첫 수능을 본 거죠.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공부를 이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려된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좀 없었어요? 네, 맨 처음에는 막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연필을 잡고 뭘 쓰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1년 3개월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마지막엔 좀 괜찮아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학재수 느낌이 빨리한 독학재수. 그렇죠. 일단 자, 첫 번째 이제 수능 앞둬서 일단은 탐구하고 국어, 수학 선택을 좀 뭘 했습니까?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했었고 국어는 이제 화작, 수학은 미적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왜 사탐하고 확통을 안 하고 미적 세원 지원을 굳이 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남자는 이과가 아닌가. 있는 가오는 다 있었네. 네, 그렇죠. 네? 예? 내신도 지금 평균 뭐 5등급 이러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과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 문과 수능 보면은 안 본다는 마인드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문과 할 거면 그냥 내 삶을 포기하겠다. 네, 그냥 제 삶 포기하겠다. 다시 살겠다. 근데 1학년하고 말았으면 개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강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인강을 좀 들었습니까? 메가스터디에서 메가패스를 딱 끊어서 이제 인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메가패스를 당시에? 네네. 어떤 걸 들었습니까? 국어는 이제 김동욱 선생님, 수학은 이제 현우진 선생님, 지구과학은 이제 오지훈 선생님. 좀 어땠습니까? 국어부터? 맨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당연한 말을 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몸에 체화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딱 나오는. 특이죠. 네, 자기 그런 모르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예. 뭔가 되게 좋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자, 수학은요? 브릴리언트 하세요, 되게.
브릴리언트. 뉴런 이런 것도 브릴리언트하고 되게 강의 구성도 네. 지구과학 좀 어땠어요? 오지훈 선생님은 인강에서조차도 친절하셔요 되게. 제가 지구과학 인강을 틀 때마다 어머니 품속에 들어온 느낌. 아 그거 있어요. 시험 망치고 인강 들어와도 괜찮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서 공부할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17살입니다. 이 나이에 처음 본 이수능. 자 등급 어떻게 났습니까? 국어가 4등급이 떴고요. 나머지 과목은 3으로. 3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국수형 탐탐 기준으로 한 4.3, 뭐 3.33. 이 수능의 성적을 맞닥뜨리고 이 정도 나올 거 예상했는데 였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수능자 들어갈 때 예. 수능 만점 인터뷰 하나 생각하면서 들어갔거든요 또. 이건 미미 섭외가 들어올 거다. 네네. 미미는 꼭 나한테 찾아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받고 그 자리에 펑펑 울었습니다. 아하. 네. 본인 수능 좀 첫 소감은 어땠어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맨 처음 국어 시간이었는데 국어가 또 난리 났죠. 네. 브레턴우즈. 제가 딱 펼쳤는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해겔이 나왔죠. 하나 지금. 제 좌뇌가 날아갔어요. 다시 펼치니까 브레턴 우즈가 나왔어요. 제 우뇌가 날아가서 그 뒤로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좌뇌가 우뇌가 없어지니까 기억이 없어요. 마치 저의 첫 수능과 같네요. 그죠? 네, 네, 4등급이 떠버리면서 평균 3등급의 성적이 나왔는데 대학 지원을 했어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생재수를 했다. 네, 생재수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정시로 지망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성적이다. 한 해는 무조건 더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퇴하지 말걸. 그냥 내신 딸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또 경상도 남자잖아요. 경상도에서 왜 나와요? 네네, 경상도 남자. 전통 대대로 지나온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조분이 말씀하신 거죠? 제 자, 용의자 말이죠. 자퇴하고 19살에 서울교대를 간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2, 3수능입니다. 2, 3수능을 준비하면서 그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수능을 제가 한번 치러 왔잖아요.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아니까 1년 커리큘럼만 짜보고 근데 이제 9시부터 이제 뭐 11시까지 국어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영어를 하고 1시부터 뭐 한 6시, 7시까지 수학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탐구를 하고 항상 이런 커리큘럼을 갔던 것 같아요. 2, 3수능 결과부터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수능 결과 어땠습니까? 국어 5개, 수학 1개, 지구과학 1개 틀려서 총 7개를 틀렸고요. 영어 빼고 7개? 등급으로는 3, 1, 3, 1, 1입니다. 와,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달랐습니까? 2, 3수능? 많이 다르더라고요. 생명과학 풀었는데 네. 다 풀다니까 5분이 남더라고요. 생명과학에서 표점을 벌어야 되는데 5분이나 남으니까 이거 등급 이렇게 떠버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명과학이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그럼 수학은요? 주변에서 다들 바보 이러면서 놀리는데 수학이 홀수 점수입니다. 그래? 97입니다. 3점짜리 하나? 네. 수학 하나 틀렸다 했으니까 네. 와, 몇 번 틀렸어요? 5번 틀렸습니다. 와! 야, 이거 대학 바뀔 수도 있겠는데? 네.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쵸, 5번이 틀린지는 언제 알았습니까? 가채점을 이제 해보니까. 써왔구나. 네, 써왔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자동 채점을 돌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돌렸어 근데. 그래,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만 찍. 네네, 딱 틀려 있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와, 점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자, 그럼 이 성적표를 들고 정시 지원을 하게 된 건데 어디를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가나다군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 집안이 또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부모님께서도 교육자시고 이제 외가 쪽이 교장 영향을 많이 받을 선생님, 수밖에 없어요. 교감 선생님 이러니까 가군에는 고려대학교. 그렇죠. 영어는 지금 절대 평가인데 그죠? 네네네. 이걸 뭐 얼마나 그 감점을 할 거야? 연대는 너무 감점 많이 하더라고요. 연대 감점 너무 많이 해. 연대 가려 했는데 원래. 네? 예? 예? 오케이. 가군에는 고대교육학과, 마군에는 서울교대. 다군은 사실 찔러봤어요. 아무 때. 설마 의대? 네. 의대도 영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군 쓰고. 일단은 의대를 써봤습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다군은 불합격이고 나머지는 이제 둘 다 최초와 믿었습니다. 이 중에 그럼 선택한 대학교가 저는 서울교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이건 진짜 나이도. 물렸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제 고대 사범대를 나와버리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전국 교대만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일을 하는데 이점이 훨씬 많다. 최종적으로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교대가 더 낫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용의자 2, 3수능까지 들어봤습니다. 용의자는 이 고1 자퇴 후에 2년간의 공부 끝에 19살에 서울교대 최종 정시 합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공부법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과목별로 일단 공부 비율은 좀 어땠어요? 비율. 저는 되게 편식쟁이였어요. 사실은 수학을 푸는 게 막 재밌더라고요. 맞춰내는 쾌감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풀이에 도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수학이 한 60%, 과탐이 제가 알기로 한 20%, 국어가 이제 한 20에서 1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영어가 그러면은 거의 5 없잖아요. 미만이에요, 그럼. 영어가 진짜 하루에 안 할 때도 되게 많았고 아니면은 1시간? 과목별로 그럼 공부법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제일 좋아했던 수학 공부법 어땠습니까? 문제를 거르지 않았어요. 현우이 선생님이 언급하신 게
있는데 네. 이제 문제를 걸으면 대학도 걸러진다. 아, 그렇죠. 라는 말이 있어요. 밈이 있어요. 매 책 표지마다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그게 좀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죠. 얘 별론데라는 생각 가진 순간 내 대학도 별로겠구나. 인강 선생님들의 문제집을 사서 맞아요. 문제집을 풀고 거기 들어가서 모르는 문제만 보는. 개념을 끝내고 나서는 본인이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풀이법들을. 네. 과탐은 어땠어? 과탐은? 개념 노트를 하나씩 다 만들어왔어요. 제가. 네. 남의 거를 보기보다 제가 쓴 거를 보면은 조금 더 와닿고 소중하잖아요. 그걸 이제 하원하면서 등원하면서 네. 30분씩 한 페이지씩 매일 봤어요. 360페이지를 거의 볼 수 있는 거죠. 개념 그러니까 노트를. 그 페이지 하나는 무조건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자, 인강을 좀 이용할 때 본인만의 뭐 태도가 좀 있었을까요? 같이 가야 돼요. 동행을 해라. 네, 동행을 해야 돼요. 인강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 질문도 해보고. Q&A로? 네, Q&A 질문도 해보고 어물쩡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강을 똑같은 장면을 열대 번은 본 적도 많아요. 절대 인강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뒤처지면 안 됐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만이 좀 얻어낸 수능 공부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못했지만 싫어하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 못했어요. 저는 싫어하는 과목 던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조언이죠, 어떻게 보면.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네 5, 1등 받아라. 그래, 너네는 5, 1등 봐라. 나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좋아하는 과목은 빡빡 나오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과목은 조금만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만약에 국어, 영어를 그렇게 했다면 네. 아마 현진 선생님 따라서 스탠퍼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무리수 참 많이 도네요. 네. 네. 어떤 그 공부도 편식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나보다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이런 말씀. 자, 용의자는 자퇴하고 19살 서울교대를 가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통해서 마지막 진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대학을 간 거예요, 그죠? 네네. 19살 대학생이면 뭐 들어가자마자 술도 못 마셨겠어요. 그렇죠. 동기들이나 선배들 반응 좀 어땠습니까, 서울교대? 19살에 들어왔네? 귀엽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어이구야. 근데 제가 귀여운 성격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예? 사실 좀 많이 놀리긴 했어요. 누나 형 곧 죽겠다. 드립이 너무 수위가 올해 20살이에요, 그죠? 네, 올해 20살, 올해 20살. 그럼 작년과 비교해서 성인이 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제가 1학년 때 이미 19이긴 하지만 예. 캠퍼스 생활 즐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즐길 걸 다 즐겨서 막 민증 이마에 붙이고 입점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는. 나 이제 그래도 어엿한 20살. 이제 밤 10시 이후 PC방. 그러네요. 교생도 나갔어요? 한 달 전까지도 고생하다 왔습니다. 초등학생 친구가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 친구들 제가 이번에 맡은 애들이 3학년 애들인데 초등학교 3학년? 네, 제 허리까지 오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귀엽죠. 근데 손 씻으러 갈 때도 같이 씻으러 가자. 이러면서 네.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네. 지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까? 실습 나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나? 아이들을? 생각 많이 했는데 나가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뭐 순수한 꽃들이에요. 활기차게 네. 뛰노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해지는. 네네네. 그래서 교사는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 좀 어떤 선생님 되고 싶습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선생님 때문에 나 좋았었지 라는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네. 또 내면에는 또 살아 깊은 마음도 있는 오늘의 용의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지금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싶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좋아한다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뒤에서 응원하고 멋진 선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최종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 말이죠. 자퇴하고 19살에 서울교대를 간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혐의점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교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과감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이 마음 따스한 선생님 되어서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한상우 수고하세요. 그래, 내가 봤을 때 나랑 MBTI 좀 비슷한 것 같아. ESFJ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데요? ESTP요. 그래요. 아무튼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성숙해 보인다 이거예요. 네. 오히려 네. 20살 같지 않은 당돌함, 그죠? 네네네. 잘 먹고 잘 사세요. 네? 복싱 그 국가대표였다. 보이는 것만 집어온 거여가지고. 어디까지 잘할 거야? 전교 1등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니버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미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볼 용의자 말이죠. 국가대표를 관두고 전교 1등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에서 국가대표가 나온 거는 처음인데 과연 어떤 종목에서 국가대표가 된 건지, 그리고 운동을 하던 용의자가 전교 1등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빨리 만나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부금 좀 깔아줘. 소리 질르는 음악에 비치는 스스로 챔피언이라는 거다. 일단 이거 벨트 뭡니까, 벨트? 대한킥복싱협회 챔피언 벨트. 이거 순금이에요? 소금이에요.
녹음이에요?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006년생 김명현입니다. 저랑 몇 살 차이인지 아세요? 6살 정도? 6살 정도? 나지 않... 11살 차이. 동안이십니다. 여기에 오기 위해 상당히 자기 어필 많이 했다. 무슨 어필을 했어요, 본인이? 제가 운동선수였다 보니까 네. 공부를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꿈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 노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고 제가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데 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문계, 특목고 이런 데 가야지 꼭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진로와 방향성이 있다면 특성화고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야, 이게 딱 완전 필요한 인재가 나왔다. 오늘 제가 한번 자세히 조사할 테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킥복싱 그 국가대표였다. 2018년도에 네. 세계 킥복싱 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네, 저입니다. 글쎄요, 이 정도 화질 좀 남아있는데 약간 학원이나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네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뭐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제 운동에 제가 지금은 엄청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인데 네. 어렸을 때는 제가 유치원에서도 막 맞고 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던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이 킥복싱을 추천했나요, 그럼? 7살 때부터 그냥 합기도, 태권도 이런 운동을 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킥복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느낌이 왔었나요? 아, 나 발 때린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거야? 내가 잘 때린다. 아유, 경찰서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운동이라는 것이 본인하고 잘 맞았나요?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구경 좀 해. 이거 뭐? 근데 일단 보이는 것만 집어온 거여가지고 사실 한 2배 정도는 더 있는. 근데 다 금색이란 건 나갈 때마다 1등 아니었습니까? 거의 나갈 때마다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아닙니까?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맞습니다. 와, 이건 순금이에요? 도감이에요. 협회가 돈이 없나 봐요. 그때는 거 처음이거든요. 테스트 좀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요? 네, 이게 좀 그 다 주작일 수 있기 때문에 3단계 검증에 실패할 경우에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 이루어진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자, 제가 주먹을 눈앞에 댔을 때 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덕목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셋. 안 까봤어요? 1단계 통과! 두 번째 검증은 미미도 들고 스쿼트!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오케이. 자, 하나. 네. 6개는 나왔어. 됐습니다. 2단계 통과! 이거 무조건 되는구나, 이 정도면. 3단계는 말이죠. 자, 1분 동안 대한민국 킥복싱 국가대표 몇 개까지 할 것인지 시작! 근데 이거 네, 편집 좀 해주세요. 오, 와, 야! 약간 이렇게 딱. 약간 이렇게 딱. 야, 이게 국대인가요? 자, 빵. 와, 그것도 똑같이. 예. 통과! 자,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장 말이죠. 저 국가대표로 관도 전교 1등을 해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아덴만 요명 작전이라고 아시나요? 당시 소말리아 해적? 우리나라 사모주얼리오라는 호가 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를 당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새로운 꿈이 생겨서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그 다큐를 보고 바로 운동을 관두고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제가 꿈꾸는 직업군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운동이랑 공부를 병행하면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인가? 그 6개월 뒤에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순간부터 그 확실한 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쯤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되고 싶은 게 지금 그 당시 꿈틀거렸던 해군 특수전전단 UDT 장교입니다. UDT요! 네, 맞습니다. 아, 제2의 덱스가 되겠다. 네? 제가요? 이거 나라 퀴즈쇼 아니죠, 지금? 명스. 공부 자체에 대한 시작. 아마 중3 9월 때 처음 시작한 거. 중3, 9월. 처음 시작은 좀 어땠어요? 뭐 과외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혼자 뭐 인강을 찾아본다든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외로 시작을 하고 네. 그 뒤로부터는 자습이나 인강 같은 걸 이용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게 됐어요. 어느 고등학교 다니고 있죠?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다. 인천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모르고 있다가 제가 UDT라는 꿈이 생기고 나서 네. 이제 학교들을 조금 알아보다가 그때 알게 돼가지고 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학교의 좀 분위기나 운영 방식 좀 어떤가요? 특성화고다 보니까 예. 인문 과목이 있고 전문 과목이 있는데 본인의 전공은 뭐예요? 저는 해양생명과학 전공입니다. 해양생명과학과에서 배우는 것 좀 한번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예. 물고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물고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운다. 네네. 아는 물고기 좀 말해봐요. 피라루크, 플라워혼, 엔젤피시. 야, 첫 번째 나온 물고기가 피라루크라고?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전공을 어쨌든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UDT 장교가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해양생명과학이나 생명과학 쪽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면 오. 해양생명과학과를 가야지 최대한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작은 물고기는 그냥 이렇게 주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네. 큰 물고기들은 큰 수조에서 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해요. UDT도 잠수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잠수? 잠수에 관한 것도 배워서 그 정도 되게 매력을 느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잠수 얘기가 나왔어요.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미터까지? 스쿠버 다이빙이랑 프리다이빙이랑 잠수가 따로 있는데 네. 스쿠버 다이빙이 한계 수심이 있거든요. 한계 수심? 네, 40m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로. 아래로 40m요? 네네. 그리고 맨몸으로 하는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30m 정도까지. 저희가 입수한 사진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잘 수도 있나요? 이 본인이 이 그림이 아니야? 네네, 저예요. 이 너예요? 저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수행평가 중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사진 쫙 과복. 그러니까 지금 잠수 들어가서 옛날 킥복싱 생각이 났냐 이거예요. 이거 저희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요? 네, 담임 선생님 성함이 김수산님입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김수환 선생님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사랑하던? 강화도로 갑자기 가셔버려가지고 다른 학교로 배정을 아, 그렇구나. 네. 아쉽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여기란 말이죠. 국가대표로 관두고 전교 1등을 해버린 사건의 혐의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 1등을 찍었다? 이거는 또 어디까지 잘할 거야? 전교 1등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전교 1등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찍었었다? 지금도 찍은 상태일 수도 있고. 지금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네. 1학년 때 몇 등급이냐 이거예요? 1학기에는 수학 빼고 다 1등급이었고 2학기 때는 이제 1.0 등급이었습니다. 이제 2학년 때는요? 1학기에는 1.3이 나왔고 마지막 시험은 제가 축제 준비 때문에 축제 준비까지 했어? 다 2등급. 올 2등급, 그래도 대단합니다. 특성화고예요? 자, 네. 본인 내신 따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가 내신이 따기 훨씬 쉽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 학교 오면 전교 1등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가 일반고에 갔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뭐 한 3, 4, 5등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3, 4, 5등급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랑 특성화고에서 1등을 찍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랑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는 본인만 열심히 하고 확실한 진로가 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말을 하고 싶었어요. 수시에서도 다른 전형이 있다, 그죠? 특성화고에서 가는 방법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고 네.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가 있고 교과를 넣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 야, 디테일하다. 본인은 어느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할 것 같나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랑 네. 일반 전형이랑 섞어서 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는 학과가 있나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쪽. 지금 뭐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마지막이 삐끗한 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네네네. 일단 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올라가셔도 마지막 내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성적으로 대학을 갑니다. 3학년 1학기가 안 들어간다고? 1학년 때는 일반 과목의 비중이 한 70대 30 정도로 높습니다. 2학년 때는 이게 반반이 되고 네. 3학년 때는 올 전공. 그래서 저희는 1, 2학년 성적으로 대학을 갑니다. 아, 이렇게 되는군요. 네네네. 특성하고 진학 이후에 1점대 내신을 받아냈어요. 공부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본이다. 수업 끝나고 항상 교무실이나 아니면은 자습 시간에 가가지고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킥복식 때의 기억이 있어서 끝까지 잡고 네, 끝까지 잡고. 경기, 네네네. 네, 시험 끝까지. 승리하겠다는 심령, 내신을 따내겠다는 그렇죠, 심령으로. 그렇죠. 너무 자초하면 선생님이 좀 무서워하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공부 한다. 인간은 어떤 인간 들었어요? 메가패스로 백호쌤 거 생명과학. 내신 대비를 위해서 들었다는 거죠? 내신 과목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어쨌든 지금 생명과학으로 대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신이나 수능을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에 가면은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가야 된다 생각해요. 야, 그럼 뭐 어떻게 찾아서 들었어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메가패스 생명과학 백호쌤 거 들으면 좋다 해가지고. 아, 추천을 받았고 네네. 뭐 개념 강의 듣고 있다 이거죠? 네네네, 맞아요. 지금 뭐 완강은 했어요? 이거는 사실 대학교 입시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 야, 약간 자체 교양 느낌으로 네네네, 자체 교양. 듣는 건데 들으면서 좀 어떤 도움 받았나요? 아니 순수 생명과학은 학교에 내신이 없다 보니까 처음인데 되게 노베이스를 잘 배려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특성화고에 좀 일반 과목 말고도 네.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공부했어요? 전문 과목 같은 경우엔 방과후들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방과후
물어볼 때도 질문을 하고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할 때도 이제 전문성을 더 쌓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럼 일반 뭐 국영수학과 이런 과목들도 하고 전공 공부도 하면은 조금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힘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약간 퀘스트 깨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스케간 느낌이 들었다? 네, 자격증 하나 취득할 때마다 어. 레벨업, 내신 올라가면 레벨업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 일과 보통 시험 기간 아닐 때는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 미친먼서요? 아침에 수영합니다. 아침부터 수영을 한다고요? 그러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네. 수업을 듣고 나서 뭐 학교 끝나고 나서 남은 거 조금 공부하고 크로스핏 하고. 저녁엔 또 크로스핏을 해요? 이 정도면 공부할 때 노곤노곤할 텐데. 근데 저는 운동을 안 하면 공부를 못 해요. 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운동을 안 하면 공부 한다는 걸. 운동을 안 하면 공부 한다. 본인 스트레스 같은 거 안 받아요 지금? 사실 공부에 스트레스가 없다면 거짓말인데 네.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걸 운동으로 극복하거나 과정이나 결과로 이제 성취욕을 얻는 편. 원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극복한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럼 화날 때 그냥 바로 크로스핏 조집니까? 바로 조지로 가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부 활동 중에 글로벌 직업교육탐사대라고 있어요. 네네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특성화고 그 마이스터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줘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교내 한 명? 네, 교내 한 명. 그 본인 뽑힌 거예요, 김명연? 네네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 자치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다고요? 단순 교내 활동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교육청 소속으로 학생자치 관련해서 강의를 나가는 강사 활동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학생자치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학생자치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좀, 뭐가 있어? 명함. 야, 명함 나도 없는데. 오, 야, 사장님이네. 야, 이거. 저요. 야, 이거. 저요. 야, 이거 좀.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야, 이거 참. 아니. 설마해? 나 아버님 나오시는 줄 알아, 아버님. 이기실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UDT 장교잖아요, 제가. 그렇지. 리더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질도 얻게 되고 그래서 활동에 대한 원동력은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한 원동력도 그쵸. 다 모두 확실한 꿈에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3에 올라갑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무래도 열심히 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될까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신인 사대초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저는 신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UDT가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전국적인 어떤 그 뭔가 활동 목표? UDT의 모체가 네이비실이라는 미국 특수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비스요. 그래서 1년에 장교 한 명, 부상 한 명씩을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최고로 높은 교육까지 이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야,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면서 뒤늦게 이제 꿈과 진로가 생기고 공부 자체를 뒤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된 우리 그 수험생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자꾸 나 늦었어 이러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저처럼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종 본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자 말이죠. 이 국가대표를 관두고 전교 1등을 해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혐의점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오랫동안 해오던 운동 관두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갔다는 점. 자, 그리고 멋진 UDT가 되어서 더 넓은 곳에서 꿈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가졌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반성문 쓰세요. 다행이다. 왜? 전과자 되면 UDT 못해요. 많이 준비해야 하는데 멘트를. 많이 준비해야 하는데. 나중에 번호 좀 줘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친구면은 덱스도 뭐 한 철이구만 이거. 질투 나는데 말이야. 군대 다니면서 휴가를 써서 수능을 받겠는데 병장 진급하고. 병장 진급하고. 병장 진급하고 딱 보고 전체 3개 틀렸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골랐나요? 원멜, 미적, 지구과학원, 물리학 2. 이사 수능에 3개 틀린 과목은요? 입니다.